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 지식 알쓸남식 유로박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서 자가지방 이식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가지방 이식술은 미용 수술에 사용된 지방 흡입 방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외모에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이제 날씬한 몸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이나 다이어트 힘드니까 지방 흡입술이 등장을 했고요. 필요없는 부위의 지방을 물리적으로 뽑아낸 시술이고요. 여성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근데 이제 뽑아낸 지방 처리를 고민을 하다가 볼륨이 부족한 곳이 또 있잖아요. 초반에는 콕, 이마, 팔자주름 같은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제 큰 부위, 가슴이라든가 엉덩이 같은 부위에 주입을 하기 시작했고, 남성 쪽에서는 음경 쪽에 주입하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방법은 내 몸의 조직을 위치 이동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없고 재료비도 들지 않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비만 때문에 이제 지방 흡입을 고려하시던 분들한테는 두 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지방 흡입을 고민하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필요 없는 고생을 하는 셈이 되거든요. 운동 많이 해서 막 근육 있고 그런 분들은 지방이 나오지 않으니까 시술할 수가 없고요. 자연스럽긴 한데 뽑을 때도 좀 힘들고요. 뽑은 지방을 주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도 좀 걸리고, 주입하는 시간이 또 걸리고, 이 과정 동안 고생도 하고 통증도 있고 출혈도 생기고 멍도 들고, 지방 뽑은 부위에 복대 같은 거 한참 하고 지내셔야 되고요. 결과가 좋으면 또 괜찮죠. 생각만큼 결과가 그렇게 좋진 또 않았어요. 위치 이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한 곳에서 한 곳으로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있던 조직은 뽑아내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혈관도 손상이 되고 지방 세포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요. 넣는 부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굴 같은 곳은 굉장히 혈액순환이 많기 때문에 생착돼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커요. 음경 쪽은 평상시에 혈액순환이 거의 없고 혈관도 많지 않은 부위입니다. 그런 곳에서 생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허무하게 확 사라져버리는 분도 있고, 결과가 편차가 커요. 자가지방 이완 주입 방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입을 여러 번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거나 많이 녹아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대부분은 좀 약간 울퉁불퉁 하거나 너무 말랑말랑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저장진피 이식술입니다. 기증된 시신에서 피부를 받아가지고 건조와 멸균 처리를 한 다음에 규격에 맞게 제작돼서 나온 거를 수술적으로 삽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재료들이 있거든요. 시중에 엉덩이 쪽, 허벅지 쪽에 굉장히 두꺼운 피부를 이용해서 가공을 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자가 진피 이식술을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피부를 얻는 과정을 다른 사람의 피부를 그냥 바로 이식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두꺼운 피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삽입을 해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시킨다. 장점이라고 하면 자체가 워낙 완성돼서 나온 거다 보니까 단단하고 모양이 아주 일정하게 나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정해진 모양대로만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귀도 바로 직하방에 피부가 좀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뿌리 쪽에도 남는 부위가 있죠. 턱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절개를 해가지고 재료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붕대 감고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밥도 뽑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아프고 고생하고, 이것도 흡수가 좀 되는데 재시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때도 마찬가지 칼로 절개하고 고생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러 주입술이 있습니다. 필러라는 거는 주사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볼륨이 부족한 곳에 볼륨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에 주입하는 재료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최초의 필러는 히알루론산을 이용한 필러고요. 미용 목적으로 안면에 사용됐어요. 이 필러가 굉장히 미용 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 시술 간편했고, 당시에는 초기 재료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소량만 사용을 했었고, 얼굴이나 코 같은 곳은 굉장히 소량만 들어가도 되는데, 음경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볼륨을 충분히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당시의 초기의 필러들은 물 같은 성질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고 지속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방 흡수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음경 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어요. 좀 집어넣어도 되게 좀 약간 물렁물렁하면서 만족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생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량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닭뼈슬 같은 동물성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제조를 하다 보니까 염증이 있거나 거부 반응 같은 게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100% 합성하는 물질로만 생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사라졌죠. 필러 입자의 크기도, 필러는 이제 작은 굉장히 미세한 젤리인데, 이 입자 크기
크기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잘 결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공들이 들어가면서 필러들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러가 계속 개선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음경에서도 이제 서서히 쓰기 시작했고요. 필러 주입하는 테크닉들이 많이 좋아지면서 만족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들보다 장점들이 많고 간편한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이 필러가 음경 확대 시술에서 대세가 되었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